뉴스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 2,000명의 대학별 배분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이 사직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빅5 병원 의대 교수들 모두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놓고 사천 논란이 일자 한동훈 위원장이 이상한 프레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 경선에선 현역인 박용진 의원이 결국 고배를 마셨습니다. 광주에서 후진하던 차량이 식당을 덮쳐 2명이 다쳤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도 이어졌습니다. 홍콩의회가 반역, 내란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국무부는 홍콩의 폐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상 춘분인 오늘 찬바람이 불면서 출근길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꽃샘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점차 풀릴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한덕수 총리의 담화에 이어 대학별 증원 규모를 발표합니다. 의료계는 일방적인 강행이라며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는데 국내 5개 주요 병원, 이른바 빅5 교수들은 모두 집단 사직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한범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대학별로 의대 정원 규모 2,000명을 몇 명씩 배분할지 발표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하고 이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구체적인 배분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증원 비율은 수도권 20%, 비수도권 80%가 유력합니다. 특히 지방거점 국립대와 증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대에서 대폭 증원할 방침입니다. 지방 의료 공백을 의사수 확대로 대처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정으로 보입니다. 1,004명 증원안을 제시하고 정부 발표를 미뤄달라고 촉구한 의료계는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제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상급 종합병원 5곳의 의대 교수들이 모두 집단 사직을 결의한 겁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의료 대란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의료계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사 면허로 국민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의사들의 눈치를 보고 마음을 졸인다면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며 의료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분 동안 이어진 국무회의 모두 발언 가운데 18분가량을 의료개혁에 집중했습니다. 그동안 최대한 의료계 자극을 자제했던 것과 달리 발언 수위도 높았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단계적 증원이나 연기 주장에는 증원을 늦출수록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일축하고 2,000명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의료진들의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국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홍콩의회가 반역이나 내란 등의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법안이 홍콩 폐쇄를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의회에 해당하는 홍콩 입법회 수 국가안전조례가 88명 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돼 오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른바 국가보안법과 같은
기본법 23조는 반역이나 내란 등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반역죄에는 외국이 중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도록 선동하는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는데 이번에는 홍콩이 자체적으로 이를 보완하는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존 리 홍콩 행정관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護土牆，確保我哋喺保障國家安全方面嘅所有風險都充分照顧。 미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표현됐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So we're analyzing this legislation, and we are taking a look at what the potential risk could be to not just U.S. citizens, but other American interests that we might have. 미국은 홍콩을 중국 본토와는 다르게 대우해왔다가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특별주의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미국 외에는 지난해에는 홍콩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관리에 대한 제재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이번에도 압박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영국 왕실이 여러 가지 가짜뉴스에 시달리며 홍역을 치르고 있죠. 특히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는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사망설까지 제기됐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언론에 왕세자비의 활동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또 서거설까지 돌았던 찰스 3세 역시 건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소식은 주진희 기자입니다. 영국의 한 언론이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의 회복 모습이라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약간 야윈 듯한 모습으로 윌리엄 왕세자와 함께 웃으며 걷고 있는 모습인데 언론들은 다시 봐서 반갑다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윈저성 근처의 농장 가게에서 지난 주말 포착된 모습으로 전해집니다. 윌리엄 왕세자는 영상이 보도된 직후 아내를 언급하면서 각종 설에 대해서 정면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만으로 각종 억측을 전부 없앨 수는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The shopping bag doesn't put an end to this frankly wild and baseless speculation, then I'm not sure what will. And I suspect that at Palace, the feeling really is that they're just simply not going to dignify this sort of wild speculation with any official comment. 서거설이 돌았던 찰스 3세 국왕은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접견하는 사진을 공개해 논란을 불식시킨 바 있습니다. 영국 왕실이 각종 소문에 에둘러 입장을 내고는 있지만 결국 왕세자비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는 억측이 완전히 사그러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어제 저녁 광주 운남동에선 후진하던 차량이 식당을 덮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 탓에 전국 곳곳에선 산불도 이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김세희 기자입니다. 회색 승용차가 건물에 박혀 있고 창틀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제 저녁 광주 운남동에서 50대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식당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차 후진하다가 그냥 타고 다시 갔더라고요. 이 사고로 식당 안에 있던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무 사이 불길과 함께 연기가 치솟고 대원들이 산불 진화에 나섭니다. 어제 저녁 전남 강진군 수암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량 17대와 진화 인력 74명이 투입돼 불은 약 50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림청은 인근 민가의 쓰레기 소각을 염두에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엔 경남 양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청은 산 정상부 도로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산림청은 지난 14일부터 전국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 산불로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영농 부산물 불법 수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서울 표심을 공략한 데 이어 오늘은 경기도 안양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과 인천 지역 표심을 공략합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전자투표로 새 회장을 뽑습니다. 5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과반표를 얻는 후보가 나와야 당선이 확정됩니다. 오늘 삼성전자에 이어 내일은 현대차와 포스코홀딩스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등 주요 기업들의 주총이 본격 시작됩니다. 삼성전자 주총에서는 실적 개선책과 박세권에 갇힌 주가 관리 대책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국가대표를 지낸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주 실시한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경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손성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은퇴를 앞둔 오재원 선수가 경기장에서 고별사를 낭독합니다. 저의 두산 그리고 저의 팬 여러분, 이 자리를 설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은퇴 후 야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던 오 씨는 어제 오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 씨는 앞서 지난 10일 함께 있던 여성 A 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22년부터 오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씨는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와 귀가 조치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마약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인하고 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 씨를 상대로 마약 구입 경로와 함께 투약한 공범이 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을 요구한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까지 휘두른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고글과 마스크를 쓰고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경찰은 계획 범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혜빈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 경찰차와 구급 차량이 잇따라 들어옵니다. 어제 새벽 1시 20분쯤 한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쿠둥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이렇게 막 폭력을 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막 10분, 20분 정도 되게 크게 이렇게 막 소리가 났어요. 경찰에 따르면 20대 여성 A 씨는 자고 있던 남편의 얼굴과 몸에 빙초산을 뿌려 2도 화상을 입혔습니다. 또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고 아파트 쓰레기장까지 뒤쫓아가 둔기로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평소 가정 불화가 있었고 A 씨는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A 씨는 범행 당시 고글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독성이 강한 빙초산이 눈이나 피부에 닿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아무리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해도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경기도 시흥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음주운전자는 단속에 걸린 것도 아니고 신고를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가 이 음주운전자를 발견한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식점을 나선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차 앞에 섭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자연스레 차에 올라 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길이었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CCTV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이었습니다. 가게에서 나오는데 비틀거리면서 나온 거예요. 그분들이 출발하길래 바로 신고한 거죠. 실시간으로 차량의 동선을 경찰에 알려줬고 출동한 경찰은 금세 음주 차량에 따라붙습니다. 정차 요구를 무시한 음주운전자는 막다른 길에 몰리자 차에서 내려 달아나다 붙잡힙니다. 왜 도망가요?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주운전자는 주변에 보는 이가 없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지만 6,000개가 넘는 CCTV가 있는 이곳 관제센터의 감시망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관제요원의 빠른 대처로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관제요원들이 촉이 너무 좋아요, 정말로. 경찰관 못지않다 싶어요. 경찰은 음주운전자 검거에 도움을 준 해당 요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나 자칫 대형 사고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간 용감한 경찰관들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소화기를 든 용감한 경찰관들을 이시열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주차장 안이 뿌연 연기로 가득하고 경찰관이 차량을 향해 소화기를 뿌립니다. 한 명 더 갖고 와서 소화기 더 갖고 와야지. 서울 도봉구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17일 저녁 6시 40분쯤입니다. 연기가 여기를 가득 메울 정도로 앞에 시야가 안 보였거든요. 즉시 저희 경찰관들이 다 마트랑 이쪽 근처에 나가가지고 손님들 다 대피시키고. 놀란 차주가 바로 옆 파출소로 급하게 달려왔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은 불이 나게 소화기를 들었습니다.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은 파출소에서 약 50m 떨어진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화재를 신속히 진압했습니다. 당시 마트엔 70여 명의 시민이 있었고 바로 위엔 헬스장과 PC방도 있어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차량 한 대만 불에 타고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4일에도 교통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 강북경찰서 경찰들이 빠르게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경찰이든 소방이든 가리지 말고 신고를 해주시면 도울 준비가 항상 돼 있으니까 믿고 언제든지 신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화기를 든 용감한 경찰관들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방사포의 사격 훈련 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적의 수도를 붕괴시킬 수 있는 태세를 완비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를 향한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권용범 기자입니다. 사격 명령이 내려지자 초대형 방사포 6발이 화염을 내뿜으며 일제히 하늘 위로 솟구친 뒤 표적인 무인도 알섬에 떨어집니다. 발사 준비부터 명중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주먹을 불끈 쥐며 환하게 웃습니다. 초대형 방사탄들이 원수 경멸의 기계 드높이 선멸의 화염을 토하며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날아갔습니다. 600mm 방사포의 실전 능력 확증을 위한 훈련 현장에서 김 위원장은 적의 수도를 붕괴시킬 완비된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공개된 장면은 1차 동시 발사 모습이고 이후에도 추가 발사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공개 보도상에 사진으로 6발이 되어 있던 거고요. 그보다 이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목표 상공 고도에서 공중 폭발 모의 시험까지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술핵을 탑재한 초대형 방사포 6발이 동시에 날아올 경우에는 요격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 도발을 통해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암시했다는 점을 주목하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배우 이정재 씨의 신작이 올 상반기에 공개됩니다. 외신들은 이정재 씨가 주연을 맡은 디즈니 플러스 스타워즈 시리즈 에콜라이트가 오는 6월 4일 공개된다고 전했는데요. 스타워즈 제작진도 현지 시간 1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빛의 시대의 어둠이 떠오른다는 문구와 함께 스타워즈의 상징인 광선검 이미지와 방영일이 적힌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이정재 씨는 광선검을 사용하는 검술기사이자 기계공학에 능한 학자인 마스터 제다의 역으로 출연한다고 하는데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통해 에미상까지 안으며 누구보다 뜨거운 나날을 보낸 이정재 씨가 할리우드에서의 활약을 예고하면서 또 한 번 존재감을 드러낼지 주목되네요. 다음 달 푸바오의 중국 귀환을 앞두고 중국의 한 판다 연구센터에서 사육사가 판다를 삽으로 때리는 사건이 발생해 누리꾼들의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7일 산시성 친링연구센터에서 벌어졌는데요. 판다가 내실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듯 문 앞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긴 삽이 튀어나와 판다를 툭툭 때립니다. 판다가 다시 다가갔더니 삽을 몇 차례나 더 휘둘러 쫓아냈다고 하는데요. 해당 장면이 SNS에 확산하면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연구센터 측은 공식 사과 성명을 내고 해당 사육사를 해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국에서 판다는 국보급 동물로 통하지만 학대 논란도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푸바오는 꼭 좋은 사육사를 만났으면 좋겠네요.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딥페이크 음란 동영상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자기 얼굴을 합성해 가짜로 만든 딥페이크 음란 동영상을 제작 유포한 두 사람에 대해 10만 유로, 약 1억 4,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해당 동영상은 미국 포르노 사이트에 게시돼 몇 달 동안 온라인에서 수백만 번 조회된 걸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외신은 법원이 오는 7월 2일 원고인 멜로니 총리에게 재판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멜로니 총리 측은 딥페이크 피해를 본 모든 여성에게 당당히 맞서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나섰다면서 승소금액 전부를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내무부 기금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비례대표 후보 선정을 두고 당내에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17번을 받았던 후보는 저희 MBN 취재에서 골프 접대를 받고 징계를 받은 이력이 드러나 공천이 취소되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뽑은 거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도형 기자입니다. 국민의미래 최고위원회가 비례대표 17번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에 대한 공천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이 전 서기관은 총리실에 재직하던 시절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얼마큼 무거운지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서기관은 과거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 청년 부대변인 출신입니다. 이 전 서기관은 대학 선배와 친구 2명이 함께 추석 연휴에 가졌던 개인 자리로 접대 성격의 자리가 결코 아니었다면서도 공천 취소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공관위가 부실 검증을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애초에 기본적인 세평 수집도 없이 당선권에 배치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김위상 후보가 횡령과 폭력 등 전과가 있는데도 면접 없이 당선권인 10번에 배치된 걸 두고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미래가 논란이 불거진 일부 후보자의 공천을 취소하며 사퇴 수습에 나섰지만 비례대표 순번을 둘러싼 여지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논란과 황상무 수석의 발언, 그리고 앞서 보신 비례대표 논란까지 잇따른 악재로 국민의힘 내부에선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강 벨트를 찾았는데요. 동작과 소대문, 마포를 돌며 지지세 결집에 집중했습니다. 현장에 김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강벨트의 중심 동작을 찾은 한동훈 위원장이 후보들과 음식을 나눠 먹고 셀카도 찍으며 시민들의 환호 속에 시장을 둘러봅니다. 한 위원장이 나경원, 장진영 후보들의 손을 번쩍 들어올리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절실하게 뛸 겁니다. 그 처음을 바로 이곳 동작에서 시작합니다. 방탄 세력, 범죄자 도피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힘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한동훈 위원장은 한강벨트 인접 서대문 인왕시장을 찾아 박진, 이용호 후보에게도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을 보유한 당이라며 지역 현안을 잘 풀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진, 이용호, 우리는 실행력과 행정력에 있어서는 이 둘보다 나은 사람을 대한민국에서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서대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또 저와 우리 이용호 후보가 한동훈 위원장은 또 다른 한강벨트 마포에서
조정훈, 함은경 후보와 함께 경의선 숲길 거리 유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최근 제기된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하기 위해 한강벨트를 찾은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주 수도권과 대구, 충남까지 광폭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민주당 소식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된 서울 강북을에선 현역 박용진 의원이 노무현 재단 조수진 이사에게 패하면서 또다시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민주당은 불법 경선 의혹이 제기된 광주 북구갑 정준호 후보에 대해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어제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전략 경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비명계 현역 박용진 의원은 조수진 노무현 재단 이사에게 결국 패하며 고배를 마셨습니다. 서울 강북구을 1등 후보자는 조수진 후보입니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정도의 득표 차이가 있었습니다. 70%가 반영된 전국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조 후보에게 표가 몰렸고 강북을 투표에서도 박빙속 열세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경선 발표 직후 민주당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분열과 갈등은 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밝혔습니다. 잡음이 일었던 광주 북구갑도 공천장의 주인이 결정됐습니다. 지난달 경선에서 정준호 후보가 현역 조호섭 의원을 꺾었지만 불법 경선운동 의혹으로 공천 확정이 보류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고심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게 경선 과정에서 후보가 책임질 사유고 그게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점인데 애초 정 후보의 공천 취소가 관측됐지만 당 지도부는 심야 회의를 통해 큰 이견 없이 정 후보에 대한 공천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정 후보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사법적인 것과 상관없이 윤리감찰단이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선거운동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강원도를 찾아 정권 교체를 호소했고 오후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남부 지역을 돌며 표심몰이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민지숙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강원도 유세에 나선 이재명 대표는 가장 먼저 춘천의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잡혀있던 대장동 재판 대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준 험지 강원도로 향한 겁니다. 이 대표는 시장에서 선물 받은 사과와 한라봉을 보여주며 경제를 망친 정권을 이번엔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게 아마 너무 비싸서 한번 맛이라도 보라고 준 것 같아요. 사과 한 개 10,0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현재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2석을 지키는 것에서 나아가 강원도에서 더 많은 의석을 끌어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국이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다.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강경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책임을 묻고 그들을 그 지위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응징해야 합니다. 오후엔 자신의 정치적 안방인 경기 남부의 이천과 성남, 분당을 잇따라 방문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나흘 연속 유세를 이어간 이 대표는 오늘도 서울과 인천을 찾아갑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갔습니다. 이종섭 호주대사의 귀국과 황상무 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까지 주장했는데요. 당 지지율에선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10명의 비례대표 중 4명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어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순번이 정해진 비례대표 후보들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 조기 종식을 목표로 내걸고 정권 심판론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3년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권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힌 조 대표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임명 등 대통령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습니다. 일국의 대사가 도주 대사라는 멸칭으로 조롱받습니다. 국제적 망신입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당장 경질하십시오. 조 대표는 1차로 윤석열 정권 레임덕을 2차로 데드덕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여 선명성을 강조하며 제3당의 입지를 굳히려는 모습입니다. 지지율에 대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당초 10석이던 목표 의석수를 상향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12, 3석에서 14, 5석 정도, 이 정도가 우리 조국혁신당의 현실적인 목표이다. 하지만 현재 지지율대로라면 당선 안정권인 비례대표 앞번호 10명 가운데 조 대표를 포함해 4명이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은 걸림돌이란 평가입니다. 벌써부터 방탄용 비례 순번 배치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당을 중심으로 거센 공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국회 출입하고 있는 서영수 기자와 정치권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먼저 이 여권에서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당정 갈등이 가장 큰 화제인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실과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런 갈등,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2달 전 김경률 비대위원의 공천 문제를 놓고 한 차례 당정 갈등이 촉발된 적이 있습니다. 예. 당시에도 표면적 이유는 사천 논란이었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응을 둘러싼 당정 간 힘겨루기라는 해석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이종섭 대사, 황상무 수석 문제와 당 중심의 공천 작업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주도권 싸움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권에선 장예찬, 도태우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것도 주목하는데요. 용산과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장 후보의 답변 들어보시죠. 민심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당 지도부, 지금 비대위와도 제가 연락을 안 하는 사이였겠습니까? 네, 장예찬 후보의 이야기만 한번 들어보면은 그럼 대통령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신 이 장예찬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이 윤한 갈등 더 커질 가능성이 지금 엿보이는 상황입니까? 네, 미래 권력인 한 위원장이 대통령 인사권과 직결된 문제를 계속 언급을 하면 갈등이 커질 수도 있겠죠. 다만 선거 위기감이 커질수록 여권의 무게추가 한 위원장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제대로 인식을, 민심의 따가움을 아직까지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당내 중진들도 한 위원장에 힘을 실어준 데다 앞서 속보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이 황상무 수석의 사의를 수용한 만큼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이번엔 야권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 협력 관계였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조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신경전의 중심에 선 인물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박 전 원장이 조국 대표와 함께 출연한 방송에서 조국혁신당 명예당원을 자처한 게 논란이 된 건데요. 나중에 저희 명예당원으로 모셔야 되지 않을까. 저한테 명예당원 좋습니다. 근데... 폭넓게 봐야 돼요. 폭넓게. 그런다고 민주당에서 어제 공천장 받았는데 취소하겠어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럴 거면 민주당 공천 왜 받았느냐, 심각한 사안으로 최고위에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근데 정청래 의원의 얘기처럼 실제로 이렇게 어떤 경고에서 끝나지 않고 최고위에서 논의가 됐다면서요? 네, 어젯밤 열린 심야 최고위에서 최고위원들이 박 전 원장의 발언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여러 의견을 나눴습니다. 최고위원들은 박 전 원장의 발언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아직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강북을 공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공천에서 또다시 한번 탈락을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득표율을 공개를 했다면서요. 네, 어젯밤 성남에서 지원 유세 중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서울 강북을 경선 결과가 나온 직후에 득표율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박용진 30.08, 조수진
조소진 69.93이었다고. 그리고 가감사를 반영하면 19.4 대 80.6이었다고. 아산 감사는 없이 압도적인 차이로 후보가 결정됐으니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 박용진 의원은 하위 10%에 포함돼서 30% 감점을 받은 반면 조수진 변호사는 여성 정치 신인으로 가점 25%를 받아서 애초에 박 의원에게 불리한 경선이었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요. 가점과 감점이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조 변호사가 승리했다는 점을 공개하면서 이 대표가 직접 공정성 논란에 해소를 하기 위해서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서영수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때는 이성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아 결혼이 줄어든 줄 알았는데 코로나19가 끝나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고작 2,000건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결혼이 연 20만 건 이하로 주저앉은 지 3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회복세는 보이질 않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웨딩드레스 업체가 몰려있는 서울 아현동 일대입니다. 드레스 대신 파티복을 전시하는가 하면 임대를 내걸거나 고지서가 여러 개 꽂혀있는 업체도 눈에 띕니다. 작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지만 사정은 크게 나아지질 않습니다. 저희는 아예 다 셧다운이었거든요. 이제 풀렸다고 해서 멈췄던 게 한꺼번에 확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4천 건으로 12년 만에 반등했지만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고작 2천 건, 1% 늘어난 겁니다. 상반기엔 그나마 미뤄졌던 결혼 영향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며 이 효과마저 사라졌습니다. 남녀 모두 20대 후반의 결혼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0대 후반에는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래서 좀 결혼을 하기엔 좀 부담되지 않을까. 혼인 감소와 늦은 나이에 만혼 증가는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만큼 인구 감소 속도는 갈수록 빨라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정부가 기업들의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 주주에 대해서도 배당 소득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는데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제일제당을 비롯한 설탕 제조 판매업체들의 담합 의혹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의 조사관을 보내 설탕 판매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가진 업체들이 담합으로 설탕 가격을 과도하게 올렸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단기 기준금리를 최대 연 0.1%로 인상했습니다. 2007년 2월 이후 약 17년 만의 금리 인상이고 기존 마이너스 금리를 8년 만에 끝내는 조치인데요.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의 선순환이 확인됐다며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테니스 선수들이 잠시 라켓을 내려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귀여운 강아지와의 의미 있는 시간, 어떤 모습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푸른 들판에서 강아지와 사람들이 어울려 놀고 있는데요. 강아지들을 쓰다듬고 있는 사람들은 테니스 선수들입니다. 입양센터에 방문해 강아지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데요. I actually love animals, so it brings out the best side of me and I feel very calm when I'm spending time with them. So yeah, very like warm fuzzy feeling. I love it. 잠시 라켓을 내려놓고 강아지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4주년을 맞이한 자선행사 캠페인 때문인데요. 선수들이 반려동물 입양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노력하는 거라고요. 입양센터의 강아지들 모두가 좋은 주인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페루에선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계속된 비 소식에 도로가 막히는 곳이 곳곳에 나타나기도 한다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산사태로 마을이 온통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흙과 섞여 범람하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크레인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침전물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지만 진흙으로 뒤덮여버렸습니다. 병원도 침수돼 환자들은 편히 쉴 공간조차 없는 상황. 뿐만 아니라 학교 2곳이 진흙 때문에 무너졌고요. 도로가 유실되면서 가옥 75채도 파손됐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원활한 구호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공중엔 가루들이 흩뿌려지고요. 방독면 마스크에 방진복까지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무슨 큰일이라도 난 건가 싶지만 사실 축제를 즐기는 현장이라는데요. 이른바 밀가루 전쟁 축제 현장입니다. 그리스로 가보시죠. 밀가루를 던지며 거리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 흰색, 주황색, 노란색 등 밀가루 색깔도 다양한데요. 그리스 항구 도시 갈락시리에서 밀가루 전쟁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1801년 오스만 제국 통치 당시 축제를 금지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주민들이 얼굴에 밀가루를 칠하고 거리를 다니며 춤을 추는 것에서 시작됐다는데요. 자손절을 맞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18세기부터 지켜온 오랜 전통을 가진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밝아 보이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탁구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이 됐던 이강인 선수가 축구대표팀 합류를 위해 어제 귀국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들어올 거란 예상과 달리 팬들을 보고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오늘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읽을 예정입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대표팀 내분 논란 이후 처음으로 귀국한 이강인은 공항에 나온 팬들을 보고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인 뒤 인터뷰 없이 곧바로 대표팀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지난달 런던으로 찾아가 손흥민에게 사과했던 이강인은 어젯밤 선수들과 대표팀 관계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공식 훈련을 앞두고는 국민과 팬들에게 반성의 뜻을 담은 사과문을 직접 읽을 계획입니다. 따뜻하게 이강인을 맞아준 팬들은 경기장 안에서 실력으로 논란을 잠재우고 대표팀의 진정한 일원이 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좋은 경기 보여주면서 다시 국민들한테 그리고 팬들한테 좀 진심의 마음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첫날 이례적으로 선수 인터뷰 없이 초반 훈련만 15분 공개한 대표팀은 어제는 아예 훈련을 비공개했습니다. 오늘 태국전 공식 기자회견에 손흥민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표팀이 다시 원팀으로 뭉쳐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은 봄의 네 번째 절기 춘분인데요. 절기가 무색하게 종일 찬바람이 불며 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2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는 9도 선에 그치며 평년 기온을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꽃샘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내륙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하지만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눈비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오후까지 강원 산지에 최고 5cm,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오늘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여기에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0.3도, 안동은 0.8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대전과 광주 10도, 대구는 1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금요일 늦은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 전국에 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